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우리 증시 연일 연중 고점을 경신하면서 이제 박스피라는 그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우려, 거기다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가는 그 국면이고요. 여기다가 이기 경제팀에 대한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서는 활력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그동안의 악재였지만 1,0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이 이제 어느덧 1,020원, 1,030원까지도 올라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수급 여건상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미증시 같은 경우 34개월 내에 계속적으로 34개월 동안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는 우호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 이제는 2,100선을 넘어서 다음 달에 2,150선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증시도 연중 고가를 이어나가는 그런 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이재 기자. 화요일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또 한 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2,048.81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에는 7개월 만에 2,050선을 뛰어넘으면서 박스권 돌파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우리 증시가 2,100에서 2,300선까지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중국 경기 훈풍이 우리 증시에 불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으로 대규모 내수 부양책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증시 발목을 잡았었던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도 이제 어느덧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비교 우위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증시의 대세 상승에 대비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의견들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역시 코스피의 강세의 연속성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증시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가 더욱더 쉬워질 예정인데요. 정부 방침에 따르면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본인 인증서 대신에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30만 원 이상의 상품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는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는 공인 인증서 기술을 9월부터 보급 확산하기로 했고요. 또 전자서명 기술을 만드는 다양한 보완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다날 등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들 주가 흐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이니텍 등 액티브X 필요 없는 대체 기술이 소식이 나올 때마다 관련 주가들 들썩였었는데요. 이 같은 주가 흐름도 오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오는 11월 1일 합병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를 흡수 합병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이제 소멸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1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제 합병 법인을 통해서 경영 효율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병은 오는 10월 10일 우리금융의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 구주 제출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요. 신주 교부는 11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은행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 KB금융은행, KB국민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까지 미얀마 정부의 영업권 인가 신청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제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미얀마는 최근 지속적인 경제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세 개의 국내 은행 중에 최소 한 곳은 미얀마에서 지점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출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도 미얀마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관련 소식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올여름 상장 최대어로 꼽히는 바로 쿠쿠전자. 오늘 내일 양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모청약에 나서게 됩니다.
희망 공모가는 10만 4천 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 공모 주식 수는 49만 168주입니다. 총 공모 금액은 2,548억 원 조달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신주 발행은 아니고요. 기존 지분 매각 형식이기 때문에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은 전체 지분의 20%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밥솥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쿠쿠전자, 상장이 다음 달 6일로 알려져 있죠. 쿠쿠전자 상장 이슈가 거론될 때마다 밥솥주들 들썩입니다. 리온푸첸과 PM풍령까지 오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실적 소식입니다. 다음이 오늘 오전 8시 조금 전이죠.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게임 쪽에서 좀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166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같은 기간 4% 소폭 올라서면서 1,38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음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이 밖에도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GS건설, KT, 삼성전기, 기업은행, 유한양행까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장 종료 후 발표가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타 기업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공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실적 나오는 대로 전해드립니다. 토마토TV와 함께 하시면서 실적 속보 확인하시고요. 또 전략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요일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